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여종, 천년 묘약으로 가문의 주인이 되다. 의천한 것이 감히 우리 가문의 문을 넘보다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랑채 전체를 울렸다. 나 월향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약병 하나가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봄은 아름다웠다. 대감댁의 넓은 뜰에는 분홍빛 복숭아꽃이 만개했고 연못가에서는 버들가지가 봄바람에 하늘거렸다. 하지만 나 월향에게 그날의 봄은 지옥과도 같았다. 월향아,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리란 말이다. 어머니 복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아랫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곧 의식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사랑채 마루 아래 찬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마님, 저 계집은 이미 숨이 끊어졌사옵니다. 그만 내다버리시죠. 몸종 춘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의 씨를 가졌다고.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지. 뒷곁에 파묻어버리거라. 시어머니 되는 부인의 음산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았어. 살려줘, 제발. 하지만 내 절규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나 월향은 이 대감댁에서 태어나고 자란 솔가집 여종이었다. 어머니 복수는 안채에서 바느질을 담당하는 친모였고 나 역시 15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 일을 배웠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월향아, 도련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사랑채로 가거라.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고 사랑채로 향했다. 김진우 도련님은 25의 준수한 양반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부에서 관직을 받은 촉망받는 청년이었다. 월향아, 이것 좀 꿰매줄 수 있겠느냐? 도련님은 찢어진 도포를 내밀었다. 나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도포를 받아들었다. 예, 도련님,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였다. 도련님은 이런저런 핑계로 나를 자주 불렀다. 처음에는 정말 옷을 수선해 달라거나 글방을 정리해 달라는 식의 심부름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월향아, 너는 참 예쁘구나. 그 맑은 눈동자며 하얀 피부며 나는 내가 좋다. 이는 날 밤 도련님은 대담하게 고백했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천한 여종인 나에게 양반 도련님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도련님, 저는 여종이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 밤 나는 도련님의 품에 안겼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비치는 사랑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나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매달 규칙적으로 찾아오던 월경이 2달째 오지 않았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어머니 복수는 그 증상을 단번에 알아챘다. 월향아, 혹시 아이가 생긴 것 아니냐?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도련님의 아이예요. 이런 일을 어쩐다. 이 일을 부인께서 아시면.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부인은 안채의 몸종들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장 저 천한 계집을 끌어내라. 부인의 명령에 장정들이 들어와 나를 끌어냈다. 나는 도련님을 불렀다. 도련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도련님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다. 진우야, 내가 저런 천한 것에게 마음을 뺏겼다니
어미는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지만 괜찮다. 어미가 다 처리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부인은 냉정했다. 그녀는 몸종 춘섬에게 명했다. 저 계집에게 낙태약을 먹여라. 그리고 매질을 하여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거라. 춘섬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끌고 갔다. 행랑채 구석방에 나를 가둔 후 그녀는 시커먼 약물을 내밀었다. 이걸 마셔. 그럼 뱃속의 것이 나올 테니. 싫어요. 이건 제 아이예요. 도련님의 아이라고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춘섬은 내 코를 막고 강제로 약을 입에 부어 넣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고 곧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었다. 으악! 나는 바닥을 굴렀다. 아랫배가 칼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춘섬은 그런 나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분수를 모르고 감히 도련님을 유혹했으니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얌전히 죽기나 해.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나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에 몸부림쳤다. 피가 흘러내렸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어머니, 도련님, 누구든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죽어갔다. 아니, 죽은 줄만 알았다. 죽었다고 했으면 확실히 처리해야지. 이렇게 대충 묻어버리면 또 무슨 탈이 날지 몰라. 아이고, 그냥 여기 묻으면 되지 뭘 그래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오는 뒤뜰인데. 두 사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땅속에 묻혀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의식만은 선명했다.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없었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뜨거운 무언가가 내 입술에 닿았다.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운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그것은 제 스스로 내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뭐지? 그 순간 폭발하는 듯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화염 속에 던져진 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죽어가던 내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뚱뚱뚱 멈춰있던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열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었다. 의학, 약학, 침술, 독약, 해독, 온갖 종류의 의술에 관한 지식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병법, 경영, 상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이게 대체 뭐야? 이 약은 뭐고 이 지식들은 또 뭐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전에 없던 강력한 힘을 얻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흙더미 속에서 손을 빼냈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나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내 배를 만져보았다. 아이는 이미 없었다. 낙태약의 독성으로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미안해, 아가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제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약한 여종이 아니었다. 김부인, 춘섬, 그리고 도련님,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겠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나는 조용히 대감댁을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우선 나는 한양 시전거리로 향했다. 밤중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약재를 파는 상점 몇 곳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누구시오? 약방 주인은 밤늦게 찾아온 여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약재를 사러 왔습니다. 돈은 있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지식이 있었다. 주인장, 저기 진열된 약재들을 보니 인삼이 좀 오래된 것 같군요. 그리고 당귀는 산지가 틀렸어요. 개성산이 아니라 저급품입니다. 약방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약재에 대해 아는 게 많은 모양이군. 조금이요. 만약 제가 주인장의 약재들을 감별해 드린다면 그 대가로
제가 필요한 약재 몇 가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한번 해보시오. 나는 약방 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약재를 감별했다. 머릿속의 지식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인삼의 연도, 녹용의 등급, 영지버섯의 진위 여부까지 모두 정확하게 판별했다. 주인은 갈수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시오. 당신은 어디서 이런 식견을 얻었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제가 필요한 약재를 주십시오. 나는 몇 가지 약재를 받아들고 약방을 나섰다. 이제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다. 나는 한양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생집, 도박장, 그리고 온갖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내가 찾는 사람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정보상이었다. 서낭인을 찾습니다. 나는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 방으로 가시오. 나는 주막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30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서낭인이시죠? 그렇소. 당신은 누구며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저는 김대감댁의 여종이었던 월향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낭인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여종이 나를 찾다니 재미있군.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도련님과의 관계, 임신, 낙태약, 그리고 생매장까지. 서낭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김 부인과 그 가문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종이고 김대감은 한성부의 고관이요. 싸움이 되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 당신에게 무슨 돈이 있소? 나는 품속에서 약재를 꺼내 보였다. 이것들로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약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 돈으로 당신에게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서낭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흥미롭소. 좋아. 일단 당신이 어떤 약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주막 한편에서 약재를 빻고 끓이고 농축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작은 약병 하나가 완성되었다. 이게 뭐요? 회춘환입니다. 노인들이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젊은이가 먹으면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좋은 약이죠. 서낭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약을 바라봤다. 정말 효과가 있소? 한번 드셔보시죠. 효과가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낭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을 한 알 삼켰다. 그리고 일각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건 정말 대단하오. 온몸에 힘이 솟는 느낌이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약을 대량으로 만들면 한양의 부자들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에게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서낭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나와 동업하시오. 내가 판로를 열어주고 당신은 약을 만드시오. 그리고 김대감댁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드리겠소. 이렇게 나와 서낭인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캡삼 약방에서 시작된 반격. 서낭인의 도움으로 나는 작은 약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한양의 뒷골목,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월향 약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고 나는 본격적으로 약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회춘환, 안신환, 해독탕, 미용고, 머릿속의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약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여종 출신의 젊은 여인이 운영하는 약방이라니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하지만 서낭인이 입소문을 퍼뜨려 주었다. 그는 한양의 기생들, 사대부 부인들,
상인들에게 내 약의 효과를 알렸다. 월향 약방에 미용고를 써보셨어요? 얼굴에 기미와 주름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회춘화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 영감님이 드시고는 완전히 젊어지신 것 같아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다. 그들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맞춤형 처방을 내렸다. 부인의 증상은 간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 겁니다. 이 탕약을 보름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난군, 이 약은 속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드세요. 내 진단과 처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사람들은 점점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약방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반년이 지나자 월향 약방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 중 하나가 되었다. 부유한 양반가의 부인들과 기생, 그리고 심지어 궁궐의 나인들까지 내 약을 찾았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약재를 구입하고 약방을 확장했다. 그리고 서낭인에게 약속한 대로 정보 수집 비용을 지불했다. 서낭인, 김대감댁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세요. 특히 부인의 약점과 도련님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알겠어. 그런데 월향 정말 복수할 생각이요? 지금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소? 아니에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 아이를 죽인 그들을,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서낭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겠소. 서낭인은 유능했다. 한 달 만에 그는 김대감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김 부인은 원래 청주 김씨 가문 출신이요. 그녀의 친정은 대대로 의관을 배출한 명문가였소.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의료사고로 환자를 죽인 후 가문이 몰락했어. 그래서 그녀는 남편인 김대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요. 흥미롭네요. 그녀의 약점이 바로 그거군요. 그뿐만이 아니요. 김 부인은 자신의 아들 진우를 과도하게 아끼고 있어. 진우가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을 얻은 것이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만약 진우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녀는 크게 동요할 것이요. 그렇다면 진우 도련님부터 건드려야겠네요. 위험하지 않겠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종이 아니에요.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진우 도련님이었다. 서낭인의 조사에 따르면 진우 도련님은 한성부에서 일하면서 뇌물을 받고 있었다. 특히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거래를 묵인해주고 있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낭인, 진우 도련님이 뇌물을 받는 현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소. 내가 상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면 돼요. 서낭인은 부유한 상인으로 위장했다. 그는 진우 도련님에게 접근하여 불법 물품의 반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다. 진우는 의심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 그 순간을 우리는 여러 증인들 앞 한양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골목마다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월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생사의 경계를 넘으며 얻은 힘과 지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향한 복수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김 부인은 청주 김씨 가문 출신이지만 가문은 이미 몰락했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랑은 아들 진우뿐이야. 그를 건드리면 그녀는 흔들릴 거야. 월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치밀한 전략이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힘과 지혜를 갖춘 존재였다. 서낭인은 월향의 눈빛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도련님부터 건드리는 게 맞겠소? 위험하지 않겠소? 월향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서낭인은 부유한 상인으로 변장해 한성부에 있는 진우 도련님에게 접근했다. 그는 상인으로서의 말투와 몸가짐을 완벽히 흉내내며 도련님 앞에 섰다. 진우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맞이했고 거래가 시작되었다. 은밀한 거래 속에서 서낭인은 조심스럽게 진우가 상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순간을 관찰했다. 이 순간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다. 월양은 이를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서낭인이 말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계획을 이어갔다. 그녀는 약방에서 직접 만든 약을 이용해 한양의 부유층과 정보를 장악하고 동시에 김대감댁의 비밀과 약점을 조사할 작정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했다. 이때부터 월양의 복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닌 체계적인 권력 장악과 정보전을 포함한 전략이 되었다. 월양은 밤마다 한양시전 거리를 돌아다니며 약재를 조사했다. 약방 주인들과 상인들 사이를 누비며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약학적 지식을 활용했다. 어떤 약재가 진짜인지, 어떤 재료가 효능이 있는지 단숨에 판별하며 필요한 재료를 확보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약은 단순한 치료약이 아니었다. 그 약은 곧 한양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서낭인과 월양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서낭인은 정보망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은밀히 움직이며 필요할 때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다. 월양은 약방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재와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작은 약방 하나가 곧 그녀의 권력 거점이 되었고 서서히 한양의 부유층과 관료들에게까지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양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각자의 성향과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조언과 약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다. 기생, 부유한 상인, 사대부의 부인들, 궁궐의 나인들까지 그녀의 약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약방은 곧 한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방 중 하나가 되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월양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약재를 사들였다. 서낭인에게 약속한 보수와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김대감댁의 약점을 정밀히 조사했다. 한양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골목마다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월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생사의 경계를 넘으며 얻은 힘과 지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향한 복수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김 부인은 청주 김씨 가문 출신이지만 가문은 이미 몰락했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랑은 아들 진우뿐이야. 그를 건드리면 그녀는 흔들릴 거야. 월양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치밀한 전략이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힘과 지혜를 갖춘 존재였다. 서낭인은 월양의 눈빛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도련님부터 건드리는 게 맞겠소? 위험하지 않겠소? 월양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서낭인은 부유한 상인으로 변장해 한성부에 있는 진우 도련님에게 접근했다. 그는 상인으로서의 말투와 몸가짐을 완벽히 흉내내며 도련님 앞에 섰다. 진우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맞이했고 거래가 시작되었다. 은밀한 거래 속에서 서낭인은 조심스럽게 진우가 상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순간을 관찰했다. 이 순간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다. 월양은 이를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서낭인이 말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계획을 이어갔다. 그녀는 약방에서 직접 만든 약을 이용해
한양의 부유층과 정보를 장악하고 동시에 김대감댁의 비밀과 약점을 조사할 작정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했다. 이때부터 월양의 복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닌 체계적인 권력 장악과 정보전을 포함한 전략이 되었다. 월양은 밤마다 한양시전 거리를 돌아다니며 약재를 조사했다. 약방 주인들과 상인들 사이를 누비며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약학적 지식을 활용했다. 어떤 약재가 진짜인지, 어떤 재료가 효능이 있는지 단숨에 판별하며 필요한 재료를 확보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약은 단순한 치료약이 아니었다. 그 약은 곧 한양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서낭인과 월양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서낭인은 정보망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은밀히 움직이며 필요할 때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다. 월양은 약방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재와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작은 약방 하나가 곧 그녀의 권력 거점이 되었고 서서히 한양의 부유층과 관료들에게까지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양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각자의 성향과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조언과 약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다. 기생, 부유한 상인, 사대부의 부인들, 궁궐의 나인들까지 그녀의 약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약방은 곧 한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방 중 하나가 되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월양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약재를 사들였다. 서낭인에게 약속한 보수와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김대감댁의 약점을 정밀히 조사했다. 김 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해. 진우 도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흔들릴 거야. 그걸 이용할 거야. 월양은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전략과 정보, 약과 권력을 모두 활용한 철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을 넘어선 존재였다. 한때 여종이었던 그녀는 이제 한양의 권력 뒤편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반드시 자신과 아이에게 가해진 부당함을 세상에 드러낼 결심을 굳혔다. 서낭인이 물었다. 월향 정말 이 길을 갈 거요? 평화롭게 약방을 운영하며 살 수도 있어. 월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 아이를 죽인 그들,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서낭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겠소. 그리하여 월양의 복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약방은 단순한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정보를 모으는 은밀한 거점이 되었고 한양의 부유층과 관료 사회에까지 그녀의 영향력이 서서히 뻗어갔다. 이제 한양의 밤거리를 배경으로 죽음과 배신을 넘어선 그녀의 복수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늘도 월양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김대감댁을 향해 실행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